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 본명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출가일기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은 왜 출가했습니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출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이 출가했다고 하면은 실현을 당했는가, 아니면 큰 상처를 입었는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 출가했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출가는 좀 자연스러운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출가한 스님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불기적인 깊은 인연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불기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안도 불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주로 무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고, 저도 학창시절까지도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불교라고 해봤자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정도, 불국사 가고 해인사 가고 그 정도의 어떤 불교적 인연이지, 그렇게 큰 인연은 저도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좀 인연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스님들 놀린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보로 내가 출가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고향은 저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아주 시골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춘천에서도 있다가 나중에는 수원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제 어렸을 때 한 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우리 마을에 어떤 스님이 오셨어요. 탁발 스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스님들을 놀렸는지, 스님이 한번 나타나면은 동네 애들이 쭉 쫓아다니면서 막 스님한테 놀렸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뒤에서 중중 깎아중, 일전 죽게 때려부셔라, 중중 싸워라, 중중 말려라. 그 당시에는 정화기간 지난 후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는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정화라 해가지고 비구대처간에 막 치열한 그런 서로의 알력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스님들은 막 싸우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보여서 그랬는지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애들도 그것을 들어가지고 스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은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업보로 제가 출가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불교적인 큰 인연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교하고 인연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맺게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 봤는데 대학교 뚝 떨어졌어요. 당연히 이제 학업이 부족했고 능력이 제가 부족했으니까 떨어졌을 텐데, 떨어지고 나니까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수를 한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가지고 재수를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재수한다 그러면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잠깐 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예전부터 고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산중에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것도 있고, 저도 절은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절 같은 데 가서 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살던 그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큰형님 한 분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라도에 있는 그 절 밑에 마을에 살았는데, 그 절이 그냥 세독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조용하고,
그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주 조그만 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데 가서 뭐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망설임 없이 그냥 그 수원에 살 때인데 경기도 수원에서 전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거든요. 기차 타고 예전에 새마을호 타고서 이제 익산역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해가지고 군산 납포면 장상리 383번지 지금도 기억나네요. 원래는 옥고군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군산지로 들어가는데 그 불지사라는 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불지사. 이게 한 2년이 묘하게 제가 그 이후로 출가하고도 2년 되는 절이 되겠는데 불지사. 불지사.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절. 아주 좋습니다. 이 절이 아담하긴 해도 불지사라는 절에 제가 갔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이제 불주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지스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원래 불주사가 이제 원래 이름이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이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 머무는 곳, 부처님이 지혜가 있는 절이나 뭐 머무는 절이나 뭐 의미 비슷한데 그때 내가 처음에 찾아갈 때는 불지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보고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공부할 질문이 그냥 막 그 이빠이 해가지고 불지사라는 절을 물어물어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저녁 때 어두컴컴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1월 달인가 됐으니까요. 해가 일찍 지니까 찾아갔는데 저는 사실 뭐 불교에 대한 의식도 전혀 모르고 불교에 대한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절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보니까 공양주 한 분이 계셨는데 절이 무섭기도 하고 조그마긴 한데 이거 내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처음에 느낌은 그런 저한테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스님이나 호칭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디 출타하다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공양주 보다님한테 물어봤으면 좋은데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혼자 승려님이라고 하면 괜찮을까? 뭐 책에 보면 승려라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주지심이 어디 출타하셨다가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제 인사하면서 승려님 저는 수원에서 온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승려보다는 스님이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원래 불지사는 원래는 예전에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하숙하듯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먼 길에서 오고 또 이렇게 인상도 보니까는 뭐 애가 괜찮게 보였는지 먼 길 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여기서 지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불지사라는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인연이자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인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죠. 한 달간 뭐 그냥 싸간 책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느낌이라는 것이 절밥이 그렇게 맛있었는지요. 절밥이 먹을 건 뭐 나물 몇 가지였는데 맛있다는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밥을 한 끼에 3그릇씩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양주 보살님이 또 밥 잘 먹으니까 좋아라 해가지고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밥 많이 먹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지스님께서 삭발 좀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스님들은 혼자 이제 이렇게 면도기로 삭발하고 그러는데 큰 자리에 있을 때는 스님들이 삭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식이 있습니다. 다 스님들이 깎아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암자 같은 절은 이제 혼자서 이제 삭발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지스님께서는 삭발을 면도기로 한 게 아니고 삭발기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위잉 해가지고 전기 놓으면 해는 삭발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시면서 저한테 그 삭발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기하기도 해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삭발 다 해드렸는데 스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어이 자네도 이거 그 긴 머리 무명추를 잘라버리고
나같이 시원하게 삭발하면 얼마나 이게 시원하고 좋은데 그 절에 있으면서 삭발하고 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삭발을 이제 머리를 내미니까 스님이 이제 시원하게 그냥 삭발을 해주신 거예요. 삭발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머리 같지가 않고 따끈히 해가지고 좀 특이한 그런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계속 만진 그런 기억도 나고 특히 잠잘 때 베개에 이렇게 누웠는데 내 머리 같지가 않으니까 아주 특이한 아주 기분이 묘했다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머리를 깎는 그런 인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깎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는 스님이 뭐가 좀 저거 했는지 그 머리 깎고 그 삭발한 놈이 속복을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렸는지 스님이 절 부르더니 여보게 삭발했는데 한번 승복도 한번 입어보게 입어보면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당시 옷도 이제 없었고 변변치 않고 그런데 또 승복을 입으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 그럼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승복을 입으니까 아주 그냥 승복이 이제 내가 봐도 이게 스님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 거예요. 입어봤는데 스님도 아주 좋아하시면서 너는 전생에 분명히 스님이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입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입어보니까는 아주 옷이 좀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또 근사하게도 스님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옷도 입고 그 대신 이제 옷을 입을 때 그다음 단추가 아니고 옷 고름 매는 거래 가지고 고름 맬 줄 몰라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풀리지 못하고 잘 때 그냥 벗을 때 이렇게 벗겼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껴입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또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불지사의 절에 큰 스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유 큰 스님이 여기 나는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주위 스님이 큰 스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키가 크시길래 큰 스님이냐고 하니까는 아이 키가 큰 게 아니고 도력이 높으면은 큰 스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스님이 오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생각하기에 큰 스님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뭐 그런 뭐 하늘을 날고 도통한 그런 스님이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분을 내가 또 직접 본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큰 스님이 오셨는데 큰 스님 키는 아주 작으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법주사에서 주석하시던 해자정착 큰 스님이었는데 이 불치사 주지스님의 은사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은사 제자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은사 스님께서 제자 스님 절에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실경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보니까는 키는 작은데 이분이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도통한 분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큰 스님이 보통 큰 스님은 다니실 때 항상 꼭 시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자를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절에 한 일주일 정도 계셨는데 스님을 이렇게 잘 모실 그런 시자가 필요한데 절에는 이제 주의신 분이 안 계시고 주의신님이 좀 서로 연세도 뭐 이렇게 저거 하니까 불편한지 큰 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시자 좀 봐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나는 아주 너무 감격해서 고맙고 영광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주일 계시는 동안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상도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순물 떠다 드리고 하여튼간에 아주 정성껏 도인 스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제가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모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세속에 있을 때는 스님들 하면은 뭐 세속하고 영원히 등지고 아주 고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스님 생활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말은 표현은 안 되지만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저같이 큰 스님이 돼가지고 도통할 수도 있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저런 길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스님, 저도 스님 쫓아가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이 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스님이 이제 웃으시더니, 이 길도 좋지만, 아직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또 공부하러 왔으니까는 학업을 마치고, 또 남자라면 군대도 갔다 온 뒤에, 그때 출가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도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스님이 또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인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 출가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큰 스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제가 이제 스님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시봉한 다음에, 큰 스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한 거지, 나름대로는. 나도 뭐 저런 길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딱 일주일 되니까 가신다니까는 내가, 굉장히 서운하고 하니까는, 큰 스님이 그걸 아셨는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다시 오신 거야. 그러더니 저 이름을 부르더니, 네가 그러면 정식은 아니지만 그럼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의 시자를 좀 해다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스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부하러 온 놈이 공부는 안 하고 스님 걸망을 내가 그냥 짊어지고 한 달인가 이제 스님 쫓아다니면서 전국 사천을 다 다닌 거예요. 스님은, 큰 스님은 이런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니다가 또 어디 맛있는 그 국수집 같은 걸 잘 하세요. 우리 전국에 있는 그 맛집을 잘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워낙 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절들을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종단의 소임, 총무원장도 보시고 무슨 뭐 주지도 하시고 하면서 전국에 안 다닌 절이 없대요. 그러면서 다 다녀셨기 때문에 당신이 맛집을 잘하셔. 그리고 당신은 율사기 때문에 이건 뭐 팥뿌리 하나 며칠 국물도 안 드시는데, 그 대신 시자를 해가지고 이제 나 가짜니까 나는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막 엄청 사주셨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못 드시니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대리만족하시는지, 또 젊은 나이에 잘 먹으니까 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되는데 큰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도 좋은 산 다니고 절도 다 다니고, 가면은 큰 스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진히 또 이렇게 그냥 봉양받고, 또 갈 때는 또 큰 스님 뭐 당연히 이렇게 챙겨드리지만 나도 또 시자 온다고 고생한다고 여비도는 막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절에 가면은 노부살님들이 아이고 애기 스님 왔다 해가지고 그냥 밤송이처럼 그냥 머리가 그냥 땡글땡글하다 해가지고 머리도 만지면서 아이고 스님 아주 공부 잘하시라고 하면서 그냥 막 차비도 주고, 하여튼 내가 그 다니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비록 가짜지만 아무것도 몰라. 옷도 그냥 아침에 나오면 그냥 벗었다 이렇게 그냥 입 정도로 고름도 못 매는 가짜 행자가 큰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한 달 가까이 다니면서 있어 보니까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추가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큰 스님을 한두 번 정도 더 모셨습니다. 가짜 행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교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출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불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에 대해서는 지금 염세주의고 불교하면 고리타분하고 뭐가 이렇게 현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이듬해 대학교 갈 때 어딜 갔냐면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면 불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모님 몰래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학교 생활 이후로 출가한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또 있고, 저는 출가한 이후에 아까 찾아간 불지사란절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주지심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은사 상자 관계가 돼서 거기서 출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여러 가지 재미나고 참 눈물도 많이 흘린 행제 생활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 불교하고 관련된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은 정말 재미있는 제가 눈물 나는 행제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